자, 나는 솔로 11기 4화죠? 전체 에피소드로 치면은 73화예요. 73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랜덤 데이트가 있었어요. 지난주 방송에서 예고했던 대로 이번 주는 랜덤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랜덤 데이트의 진행 방식은 한 글자씩 적혀있는 무작위 티셔츠를 고른 다음에 글자가 매칭되는 사람끼리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과의 데이트를 통해서 매력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나 명확하게 나는 이 사람이야 라고 정해져 있는 그런 출연진들에게는 사실 그다지 재미있는 데이트는 아니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숙 같은. 하지만 1순위 놓쳤던 사람들은 이제 누굴 고르지? 하고 갈팡질팡한 와중에 이런 무작위 랜덤 데이트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아마 제작진들이 그런 걸 감안하고 데이트를 짠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큰 틀은 잡아놨겠지만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따져가지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마치 대한민국 16강 진출 경우의 수 같죠? 아유, 그놈의 경우의 수. 그냥 쉽게 진출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하나 얘기 좀 해볼게요. 상철은 지금 이 흘러가는 분위기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게 느껴져요. 영숙의 직업, 나이 이런 것들로 영숙에 대한 마음이 씻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오가는데 사실 저는 그 의견에는 반대예요. 상철은 그다지 영숙의 나이와 직업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나이라고 해봐야 대단히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2살 연상인데 그게 막 극복 못하고 본인이 예상하기 힘든 수준을 벗어나진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직업은 애초에 상철에게 여자의 직업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럼 왜 상철은 영숙과의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고민을 했느냐? 이거는 직업에 대한 그리고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나는 솔로라는 분위기 안에서 너무 커플 같은 분위기가 고착화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영숙이 싫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숙이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천천히 갔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마 첫 화 리뷰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제발 영숙 너무 상철만을 바라보지 마라. 사람들과 두루두루 좀 알아가는 작업을 해라. 그래야 상철이 영숙을 알아가고 영숙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남자로서의 본능을 계속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숙, 상철 서로 너무 영숙이고 너무 상철이니까 이미 주변에서 다 너네는 끝. 영숙에게 마음이 있던 영숙도 발을 빼고 상철에게 마음이 있었던 현숙도 발을 빼고 다 이런 분위기니 이 공간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상철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겠죠. 영숙은 여자잖아요. 상철이 먼저 거기 좋다라는 티를 많이 내지 않았다면 영숙 또한 조심스럽게 갔을 거예요. 상철이 너무나 영숙인 걸 보여주니까 영숙도 너무 상철이야를 해도 되는구나라는 게 형성이 됐겠지. 상철이 만든 일이야. 상철의 자업자득이야. 저는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영숙의 입장에서 상철을 차지하고 싶다면 상철이 떠나가는 걸 원하지 않고 상철과 완만한 관계를 원한다면 조금은 다른 사람들도 두루두루 알아가는 신용이라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여긴 결혼을 하러 왔으니까 원하는 남자 찍었으면 끝이야.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 이거는 좋지 않다는 거지. 꼭 연애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상철과는 충분히 이야기 나눴으니까 저는 상철님에 대해서 제 마음은 충분히 알았고 상철님의 마음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그래도 나는 솔로에 왔는데 너무 우리가 커플 느낌을 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조금 분위기 맞춰서 눈치껏 행동하도록 해요. 이런 자세가 필요했었다고 봐요. 실제로 그걸 가능케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 출연자가 있었어요. 나는 솔로 2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기 영숙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솔로 2기 때 영수와 영숙이 첫인상부터 첫 데이트까지 일사천리로 너무 서로였거든요. 근데 영숙은 그 분위기를 너무 고착화시켜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도 알아가는 작업을 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거야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있는지는 몰라. 제 생각에는 2기의 영숙은 사회성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너무 튀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서로에 대한 마음은 이해했고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5일 내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근데 영숙은 그렇게 똑똑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다 필요 없고 내 연애가 먼저야. 다른 사람들 시선 다 필요 없어. 나 결혼하는 게 더 중요해. 너무 급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보이잖아.
기완이요. 영숙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에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스스럼 없이 다 드러낸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선이라는 건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을 했을 때가 최선이지,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은 그저 오바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너무 상철, 너무 영숙이라는 분위기는 상황에 맞지 않는 분위기예요. 본인도 느껴. 아, 내가 이틀 만에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니.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감정을 내가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자꾸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오면은 상황에 맞지 않은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본인이 깨달을 수 있는데, 그저 나는 순애보, 솔직, 무조건 직진, 너무 아름다움에 빠져있어. 현실적이지가 않아. 영숙이 오늘 방송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죠. 그 얘기 듣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영수와 데이트를 할 때 영수가 영수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상철님이 영숙님이 관심 표현을 되게 많이 해주는 거에 엄청 고마워하고 있다. 영수도 영숙의 연애를 응원하기 때문에 그 얘기 해준 거예요. 너 상철이랑 잘해봐. 상철 너 되게 좋아해. 네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적극적이고 표현 많이 해줘서 상철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자인 영숙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죠. 그 영숙은 상철이 그 얘기를 남자한테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가치가 엄청 떨어졌다고 느꼈을 거예요. 상철은 날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상철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엄청 속상해하고 있을 겁니다. 여자는 그런 존재예요.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이 관계에서 나만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불안해요. 가뜩이나 영숙이 너무 상철인데 거기에서 지금 나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상철한테 완전 부담감 진짜 제대로 주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거 빨리 느끼고 그런 거 주면 안 돼. 아니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든가. 그게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완이요. 남자분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여자들은 연애에서 남자의 관심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나만 좋아하고 있다, 내 감정이 일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관심을 표현을 해야 돼요. 관심을 표현하는 게 기본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력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관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절대 그 남자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 여자가 날 선택하고 있는데 관심 표현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 그럼 여자는 상처를 받고 본인이 차였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연애가 시작되고 좀 만나다 보면은 남자가 처음만큼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 여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빠 변했어. 자기 처음에 나 좋다고 하더만 뭐야? 지금은 왜 그래? 나만 좋은 거야?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모습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래서다. 우리가 영숙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